안녕하세요.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. 오늘은 이 여름인데도 그 계절 변화에 기관지가 민감한데 여름 감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. 저에게 자꾸 문의해 와서 도대체 기침을 좀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 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름 감기는 옛말에 개도 안 앓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. 그러나 요새 그 모든 그 환경이 많은 그 변화가 와서 여름 겨울 없이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 몸이 이 현재 그 여러 가지 환경 상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, 그러면은 기침을 좀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? 그리고 또 이 기침을 나지 않도록 좀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?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침은 정말로 이 코로나19를 겪고 난 뒤부터 여러 가지 그 모임이나 혹은 또 회의, 또는 또 다른 어떤 그 집단으로 모이는 데 가서 기침을 하게 되면 정말 아주 곤란합니다. 옛날에 그 코로나 시대에는 기침만 나면 막 도망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었죠. 그래서 이 기침을 안 나게 하는 방법,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기침 멈추게 하는 거, 그 다음에 기침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, 자연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침이 나는 원인은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기관지, 즉 폐입니다. 기관지, 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감기가 걸려서, 이것도 기관지하고는 원초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. 감기로 인한 원인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, 비염, 비강, 그 비염. 이거는 이제 코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네 번째지만 이게 첫 번째인데,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. 몸의 면역력 저하. 자,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기침이 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 폐를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. 폐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폐의 중요한 작용이 뭡니까? 공기입니다. 공기 중에도 특별히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게 몸 관리를 해야만 이 기관지, 폐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공기에 대한 얘기를 또 앞으로 계속 할 것이지만, 이 맑은 공기를 심호흡을 하는 것이 폐 건강에 좋습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폐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맑은 공기, 최소한도 20% 이상의 그 산소가 들어있는 그런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이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, 이 감기도 사실은 그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. 내 몸의 면역력이 증진, 아주 향상이 돼 있으면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. 저는 자연건강법을 이렇게 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그래 감기 한번 안 걸리느냐 하는데, 그것은 답은 간단합니다.
몸의 면역력을 항진을 시켜주면 감기는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. 저희 두 부부는 이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나면서도 감기 한 번 안 걸립니다. 특별히 어떤 모임에 많이 가는데 그 모임에서 감기가 걸려서 기침하고 가래가 들끓는 가운데 저들 있어도 이 감기가 안 걸립니다. 그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비염은 코에 문제가 생겨서 비염이 생기는 것입니다. 이 비염도 빨리 쉽게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몸에 이 면역력을 높여줘야 됩니다. 그래야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 당장 급한 우리가 기침이 날 때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침이 난다 하는 것은 이 기관지, 이 흉부 내에 이 폐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이 바로 기침입니다.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, 당장 그 지점에 우리가 뭡니까? 옛날에 아시죠? 경혈, 침을 맞는다든가, 혹은 또 지압을 한다든가, 이런 민간요법으로 혹은 또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지점을 지압을 해주고 문질러 주게 되면 기침이 멈춥니다. 신기할 정도로 멈추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. 그래서 제가 여기 쓴 이 폐봉황관 소체라고 여기 지금 써 있는데, 저는 김봉환 선생이라고 6.25 때 안타깝게도 저 이북에 끌려가가지고 이북에서 이남에 있을 때는 서울대학교 내과 과장으로 계시던 분인데 김봉환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. 이분이 이북에 끌려가가지고 강압적으로 연구를 하라 그랬는데 뭔 연구를 했냐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한의원에서 경혈, 경혈, 경락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일반인들은 좀 애매합니다. 사실은 경혈이 뭐며 경락이 뭐냐 이런 걸 애매해요.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분들은 그냥 경락, 경혈, 얼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그것도 내가 앞으로 계속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지점이 좀 애매하다 이거예요. 사실은 누구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김봉환 선생을 서울대학교 내과 과장으로 계시던 분을 6.25 때 이북에 강제로 납치를 해 가셔가지고 그 양반한테 업무를 준 게 그때는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죠. 김일성이가 그 양반한테 당신은 유능한 의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경혈, 경락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. 그래서 그 양반이 연구를 했습니다. 이것만 제가 얘기를 하려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러나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김봉환 선생이 정말로 경락이라는 것이 있고 경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. 그때 당시에도 소련이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돼 있어서 소련에 있는 전자 현미경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전 세계에 그때 당시에는 전자 현미라는 게 그렇게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북에서 엄청난 고가를 들여서 수입을 했어요. 수입을 해서 김일성이가 김봉환 선생한테 이 장비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양반이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연구한 업적이나 그런 책도 저한테 있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선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구해서 읽어보고 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정말로 위대한 이 의학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다음부터는 그 양반 책을 읽어보고 이 전체적인 여기는 지금 폐봉황관 소체라고 했습니다. 이 양반은 봉황관이라는 것은 이 폐와 관계된 관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
손끝, 여기 지금 이름은 소상이라고 했습니다. 이름은 그대로 불러줍니다. 그냥. 소상이라 하는 이 봉환 소체, 이 소체라고 합니다. 이것은 소체. 그리고 이 얼개, 경락이라고 그러지. 이 경락이라고 하는 이거는 봉황관이라고 저는 불러줍니다. 이거는 폐봉황관. 그리고 요 지점, 각각 지점을 소체라고 합니다. 오늘은 간단히 요것만 말씀드리고요. 기침이 났을 때는, 자, 손도 끝, 요 손도 끝, 여기를 지압을 해줍니다. 요것만 지압하기가 어려우니까 양쪽을 지압을 해줍니다. 양쪽을. 요 손톱이, 여기 보이시죠? 그러면 여기가 소상입니다. 소상인데 양쪽을 이렇게 지압을 한 3초 정도 이렇게 강하게 눌러주세요. 강하게 이렇게 3초 정도 한 1초 쉬었다가 또 한 3초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여 차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요 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제. 여기는 요 어제라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. 요 부분입니다. 여기 고기 어자를 써서 언덕 그 배 고기에 아래 배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보통 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어제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지압을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눌러 주십시오. 이렇게 눌러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초 정도 누르고 1초 쉬고 이렇게 누르고 쉬고 이렇게 누르고 쉬고 해서 한 3초 내지 5초 정도를 계속 연속해서 하시고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십시오.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가능하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풀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요 태연이라는 지점이 있어요. 요건 손목 바로 요 아래 지점입니다. 요 그림에 보시는 대로 손목 아래 지점이 요 태연인데 요 태연은 요 부분입니다. 요 부분을 요렇게 마사지를 요렇게 해주면 요거는 안쪽으로 당기는 식으로 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를 아까 한 식으로 지압을 이렇게 눌러줘도 좋습니다. 이렇게 누르면 약간 이쪽으로 찡 하고 뭘 신호가 올 거예요. 그 지점이 바로 봉황관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꽉 눌러주면 찌릿찌릿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그거를 지압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점에 요 천택이라고 하는 요 지점과 그 다음에 천부라 하는 요 지점 여기도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손목에서부터 팔이죠. 팔 올라가서 요 부분, 그러니까 여기 목 밑에 이렇게 길쭉한 뼈가 있죠. 그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, 길쭉한 뼈 바로 끝쪽 아래, 엄폭하게 들어간 부분. 그 부분도 아까 여기 소상이나 혹은 또 어제나 태연을 지압하듯이 그렇게 지압을 해 주십시오. 그렇게 지압을 해주게 되면 한 1분 이내로 기침이 딱 멈추게 됩니다. 신기할 정도로. 여러분, 이 자연요법, 우리 몸을 잘 다루기만 하면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고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하려면 이것도 또 한참 얘기는 해야 되는데, 감기는 말씀드렸지만 몸의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. 제가 얘기하는 6개의 자연건강법, 6가지 기운, 공기의 기운, 그 다음에 뭡니까? 물의 기운, 그 다음에 뭡니까? 식기, 음식의 기운, 그 다음에 또 뭡니까? 동기, 운동하는 것, 그 다음에 뭐입니까? 미중, 신기, 그 다음에 열기. 요 6가지 기운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은 기침, 어디 모임이나 회의나 혹은 또 집단으로 모이는 데 가서 사실 그 기침하는 게 아주 참 여러 사람들 보기에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 어떤 분은 제가 보면 기침이 나면은 또 사탕을 잡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건 이제 기관지를 약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탕을 또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, 여러분,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해보십시오.